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우리 구독자님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생산하고 시공하고 있는 앤썸의 임성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우건축의 임상우 소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저는 이제 이 구독자님한테 조금의 뭐랄까 전문가 영역에서 봐야 할 것들이 소비자한테도 좀 전달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전기집의 가장 중요한 이제 창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임 이사님을 대동했습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창호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전기집 창호가 뭘까요? 먼저 이제 전기집이 되기 위해서는 네.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증하는 인증주택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협회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충족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은 고단열이어야 되고 고기밀이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창 중에 고단열과 고기밀이 가능한 창호는 적용할 수 있는 창호는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창호는 시스템 창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고단열이라고 말씀하셨고 고기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고단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고단열에 대한 기준은 뭐 어떤 걸로 이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단열성을 기준을 할 때는 네. 열관류율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열관류율이라는 거는 와트 퍼 메타 제곱 켈빈이라고 표현하고요. 단위는. 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체가 있을 때 이쪽과 이쪽의 온도 차이를 1도를 줍니다. 네. 1도를 줬을 때 열이 이동하는 네. 양에 대해서 네.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는 예를 들면 5만큼이 이동한다. 네. 어떤 거는 1만큼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5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성능이 안 좋은 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치가 낮을수록 네.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먼저 그럼 열관류율의 수치가 낮은데 네. 지금 시스템 창호, 앤썸 시스템 창호에서 네. 다루는 주된 열관류율은 수치가 어떤가요? 프로파일 종류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70mm, 이 바 두께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70mm, 뭐 76mm, 88mm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88mm인 거고요. 네. 88mm의 기준은 패스브 건축협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프레임의 성능이 1.0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패시브 하우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열 관류율이 1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0.88mm를 적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8mm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이하가 이제 우리가 협회 기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1 이하다. 그럼 일반 아파트는 이제 열관류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서 이제 열관류율의 기준을 좀 다시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제가 협회 기준에 얘기하는 열관류율은 열관류율을 표시하는 U에 네. F가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레임에 대한 열관류율인 거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표시하고 볼 수 있는 거는 UW 값인 거고요. 네. UW라고 하는 거는 창호 프레임과 유리를 같이 적용해서 테스트했을 때 값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일반 창과 시스템 창 똑같이 1점대의 열관율, 1.0 이하의 열관율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차이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창과 일반 창의 단열 성능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일반 창의 성능이 좀 안 좋고요. 시스템 창의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유리예요. 네. 유리를 더 좋은 성능을 넣으면 UW 값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UW 값을 대부분 볼 수 있을 거고, 협회에서 요구하는 건 UF 값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반 창호의 UF 값은 일반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제가 협회 통해서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쭤봐서 이제 제가 들었을 때 값이 저희가 사용하는 게 0.95거든요, 열관률이. 네. 근데 일반 창호는 2점대 정도 나옵니다. 네. 이, 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 초반, 이 중반, 이렇게. 그럼 거의 한 2배 정도의 차이인 거잖아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뭐였냐면, 이제 UW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UW라는 건 이 전체에 대한
열관유리 그 값인 거고, 그렇죠. UF라는 건 뭐냐면 요 프레임에 대한 열관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 창은 이 프레임에 대한 열관율이 2점대가 나오는 거고, 네, 예, 슬라이딩 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UF 값, 요 UF 값이라는 건 요 프레임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유리를 제외하고. 예, 유리 제외하고 요 감봉도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리, 예, 감봉이 유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리, 감봉, 그 다음에 이 UF 값을 다 해서 사실은 UW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시험 성적서나 이런 것들은 그냥 UW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실은 좋은 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춥다라는 거고. 그렇죠. UW만 값만 봤을 때는 네네. 이 창이 좋은 창이다, 안 좋은 창이다 구분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단열 성능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창호의 단열 성능을 이야기할 때 이제 챔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챔버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창호 회사 가면 이런 단면을 찍어주잖아요, 그죠? 단면 이런 모형도 있는데 그 챔버의 개수가 사실 단열 성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챔버가 뭔지 한번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여러 회사들에서 시스템 창호가 나옵니다. 뭐 국내에서도요. 네. 근데 외부 인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시스템 창으로 보이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단면을 보면 네. 이 방의 개수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납니다. 네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했던 게 뭐 4챔버, 5챔버라고 하는데 이 챔버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방의 개수예요. 네네. 이 방의 개수를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사용했던 거는 5챔버인데 5챔버 정도 되면 한 1.4 정도, 네. UF 값이 1.4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요구하는 값은 UF 값이 1.0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네. 원래 독일 기준은 0.8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좀 더 여유 있게 기준을 잡아준 이유는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햇빛을 받는 횟수가 양과 시간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여유를 준 거죠. 성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할 수는 있지만 금액적으로 더 금액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기 자, 때문에.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게 챔버의 지금 현재 개수가 예.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예. 1번, 네. 2번, 네.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네모난 구조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들을 챔버라고 합니다. 이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창호는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옷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창호의 요 챔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창호의 성능은 좋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그렇죠. 훨씬 더 편한 거잖아요. 창호는 그죠? 발열체가 아니고 네네. 이 따뜻한 공기를 만났을 때 최대한 이걸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네. 그게 열관율인 거고요. 네. 그래서 따뜻한 공기를 맞았을 때 외부로 최대한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챔버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단열성이 좋아야 예, 그 성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반 창호랑 비교했을 때 전기집 창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열리는 방식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그거고요. 일반 창호는 우리 아파트에 거의 90% 이상이 적용돼 있잖아요. 네. 다 우리도 그렇게 접하고 있고요. 네. 슬라이딩이 되는 창문이고요. 네. 레일 위에서 문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시스템 창호는 여닫이 방식입니다. 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개폐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건 성능이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UF 값이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냐라는 이제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시스템 창호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창호는 UF 값이 0.95, 1이 좀 안 되는 제품인 거고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의 이중 창호의 UF 값은 한 2 이상 정도 된다. 그래서 성능이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밀 성능입니다. 네. 우리가 겨울에 추운 상황에 버티기 위해서 두꺼운 패딩을 입잖아요. 네. 두꺼운 패딩을 입었어요. 근데 자크를 안 올렸어요. 그렇죠. 자크 열면 그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창호는 단열성도 좋아야 되지만 기밀 성능도 좋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비교하는 수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또 시스템 창과 이중창이 다 있거든요. 네. 그 제품의 기밀 성능을 이제 비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밀성 테스트를 할 때는 10파스칼부터 100파스칼까지 이제 그 압력 차이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협회의 기준은 50파스칼일 때에 이제 수치가 얼마냐를 가지고 인증을 해주거든요. 네. 50파스칼일 때 비교해 보면 시스템 창호는
0.6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0.6회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면 1시간에 이 공간에 있는 공기가 60%가 바뀐다라는 의미고요. 1시간에 이 공간에 있는 공기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60%가 교차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중창의 그 기밀 성능은 50파스칼일 때 3점 중반대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최적의 3배가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 3배 이상이 그죠? 50파스칼일 때 바뀐다. 네. 그만큼 이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호 하나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시스템 창호는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창호에서 기밀을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요 가스켓? 네. 예, 가스켓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가스켓에 요 안밀하게 딱 들어가는 이 행위가 이 성능, 이 기밀 성능을 유지하는 거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챔버는 단열에 대한 거고, 이제 가스켓이 이제 기밀에 대한 건데, 요렇게만 딱 어셈블리 한다고 창호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제일 문제는 이 창호와 콘크리트나, 이 만나는 이 지점이 사실은 기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맞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인 창호가 가지고 있는 기밀 성능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더불어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당연히 기밀 시공을 통해서 기밀을 제대로 잡아줘야죠. 대부분 이 위에는, 제가 감리를 봤을 때 항상, 뭐였냐면, 그냥, 뿜칠로 끝나요. 경질, 우레탄, 뿜. 그리고 이제 석고보드를 마감하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내외부 이제 온도차가 되고 습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호 주변으로 이제 결로가 생기면서 물이 뚝 이제 흐르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스템 창호에, 창호와 이제 구체 사이에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 액션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그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 창호를 시공하는 경우에 이격 거리를, 구치와 이격 거리를 한 10mm 정도밖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폼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제대로 채워진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 또는 30mm 이상의 공간을 이격을 하거든요. 거기에 연질폼을 충전합니다. 연질폼이라고 아시죠? 저희도 설계할 때 항상 그러니까 구체가 만약에 뭐 1200에 뭐 2000짜리의 창문을 끼면 저희가 구체를 오프닝을 할 때 항상 사이드로 30씩 더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부품들이 있고요. 얘를 고정을 해야 되는 부품들, 뭐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이제 30mm를 더 이제 커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거푸집 사이즈의 그 오프닝 개고부를 설계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폼을 충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질이 아닌 연질폼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니 경질폼은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이 PVC든 알루미늄 창이든 가지고 있는 열과 팽창 개수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축 팽창을 하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닫으면서의 진동에 의해서 이 경질폼이 크랙이 생기거나 깨지죠. 깨질 수 있는 거죠. 그 틈이 발생할 거고 그 틈으로 열교가 생길 거고 열교가 생기면 결로 곰팡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질폼을 사용해서 수축 팽창과 이 진동에 의해서 버텨줄 수 있는 그 처음에 충진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밀 테이프예요. 그리고 외부용은 말씀드린 하신 대로 여기 안에서 콘크리트에서도 콘크리트가 그 양생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할 수 있는 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투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건조한 상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투습이 돼야 되죠. 투습이 돼야 되는 기밀 테이프 붙여서 시공을 해야 만약 이제 이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다시 정리하면 이제 실내는 이제 방습을 붙여야 되고 실외는 이제 투습 방수가 돼야 되는 테이프를 붙여야 이제 기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 습기를 조절해서 이 공간도 안전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기밀 테이프를 통해서 공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전기지 그러면 창호가 이렇게 하면 건축물의 어떤 에너지 전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열성과 기밀성이 보장이 되는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성능이 높은 피부 프로파일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높은 로이 코팅과 아르곤 가스가 적용되고 단열 감봉이 적용돼서 최소한의 열 손실이 나게끔 그런 3중 기류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그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자꾸 쭉 닫을 수 있는 그런 기밀성이 확보되는 시스템 창호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기집 창호의 그 에너지 효율성을 이제 측정하는 어떤 주요 지표 아까 뭐 UF, UW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그건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창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열성, 기밀성에서 열 관리율을 표현드렸었죠. 네. 협회가 인증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UF 값은 1.0 이하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유리의 열 관리율은 0.8 이하가 돼야 됩니다. 네. 0.8 이하가 돼야 되는데 0.7, 0.6 전혀 상관이 없지만 SHGC라고 네. 표현하고요. 네. G 밸류라고 표현하고 한국어로는 태양열 취등유리라고 표현합니다. 일사 획득 네. 지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유리를 통해서 빛이 어느 정도 통과를 해서 이게 실내 난방에 도움을 주냐라는 수치인데요. 0에서 1까지로 표현을 하고 1에 가까워질수록 많이 투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일 기준은 0.5 이상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0.4 이상인데 아까 우리가 그러면 로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로이의 위치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로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측정 기계가 있어요. 네. 측정 기계가 있지만 이게 전파로 전달해서 받아오는 네. 방법으로 이제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후레쉬를 통해서 여기 유리를 쓱 갖다 대면 이제 이렇게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사되는 영역들이 나올 거예요. 이 반사되는 영역들의 색깔이 다른 유독 그 빛의 색깔이 다른 부분이 로이 코팅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라이터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코팅된 면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여기에 이렇게 우리 집 유리는 어디에 코팅됐지 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VLT. VLT는 가시광선 투과율인데요. 네. 에너지적인 측면보다는 이건 시각적인 뭐 쾌적함을 네.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배제한 건데요. 네. VLT는 이제 권장 사항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협회랑 얘기해 보니까 네. 예전에는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네. 개인에 따라서 실내가 너무 잘 보이는 건 또 바라지 않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권장 사항인 거라서 에너지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에너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성능 면에서 본다면 U-밸류와 G-밸류. 네, 그건 성능인데 이제 건축가적 입장에서 보면 일단 유리는 잘 보여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낮에 보이는 유리는 대부분 반사 때문에 실내가 이제 잘 보이지 않고 밤에는 VLT 값이 아무리 높다 한들 잘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VLT가 이제 좋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 보이면서 성능까지 좋은 건 비싼 유리가 되겠고, 잘 안 보이면서 성능은 똑같다면 그건 싼 유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사실 잘 보이면서도 성능이 좋은 유리가 좋은 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여하튼 VLT,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SHGC, 그 다음에 U-밸류가 그런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기밀성은 뭐 그 측정의 어떤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네. 한 시간에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공기가 이동하냐라는 네. 수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테스트를 하게 되면. 네. 패시브 건축, 아까 이제 전기집이 되기 위해서 협회 인증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협회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창호가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일반 창호는 적용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호 조건 중에 열관리율은 있지만 기밀성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네. 단 그 창에 적용되어 있는 건물의 유기량이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은 있어요. 네. 그래서 협회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일반 창호가 적용되어 있는 집에 기밀성 테스트 했더니 1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스템 창호가 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일반 창호가 만약에 기밀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준은 그 건물의 기밀도가 1 이하가 돼야 되는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집 창호에서 적용된 혁신적인 기술이나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혁신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고요. 왜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네. 네, 단면을 보시면 네. 네. 외부 차양인데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외부 차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는 햇빛을 겨울철에 난방에너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태양열이 들어와서 네. 난방에너지를 좀 세이브시킬 수 있는 유리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G밸류가 0.4 이상이 돼야 된다. 네. 근데 이걸 반대로 여름철에 생각해 본다면 햇빛이 많이 투과되면 될수록 냉방 부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냉방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죠. 집은 뜨거워지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외부 차양을 해야 됩니다. 외부 차양은 창문 바깥쪽에 블라인드 또는 셔터라는 이런 걸 통해서 외부 햇빛을 차단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외부 차양인데요. 우리나라 한옥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처마를 길게 빼서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으니까 햇빛을 차단하고 또 겨울에 태양의 고도가 낮으니까 햇빛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처마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덧문을 설치합니다. 내부에서 창을 열고 외부에서 덧문이 달려 있어서 닫아서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EVB 또는 이제 셔터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바깥쪽에 창호를 설치하고 나서 벽이 있으면 그 외부 쪽에 블라인드 EVB라든지 셔터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이제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창호랑 일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창호를 시공하면 굳이 따로 시공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일체화된 만들어진 제품인 거고요.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삼중 유리는 이제 성능을 위한 적용되어 있는 유리인 거고요. 그 외부 쪽에 블라인드를 설치합니다. 햇빛을 차단해주기 위한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고 그 바깥쪽에 하나 더 적용되어 있는 유리는 블라인드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적용되어 있는 유리, 그래서 유리 총 4장이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블라인드가 너무 햇빛을 받으면 열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 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뚫려 있는 거고, 실제로는 삼중 유리가 에너지를 커버해 주는데 사용되는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패시브의 요소 중에 이제 6가지 정도의 요소 중에 이제 차양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차양 장치는 이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사의 획득을 여름에는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창호 위에 차양 장치를 이렇게 딱 설치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건 이제 인증받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차양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이제 외부 블라인드로 이렇게 설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오염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손상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재밌었던 건 이제 여기다가 스킨을 하나 더 대서 이제 블라인드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 블라인드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블라인드 자체를, 외부 차량을 이 유리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지금 더블 스킨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네. 더블 스킨은 이제 사실은 유래였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건축가들이 이제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더블 스킨, 그러니까 유리를 2장이 되면 좀 좋을 것이다. 그것이 친환경이라는 어떤 아이콘 때문에 더블 스킨을 겁나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열을 더 만들더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는 뭐냐면, 이 블라인드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더블 스킨을 한 건데, 이제 건축가들이 이제 블라인드 훼손보다는 그 스킨을 더 2장 되면 더 에너지가 더 효율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네, 내부에서 일반 블라인드처럼 줄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는 여기 안에 모터가 들어가서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굳이 모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모터가 들어간 금액이 비싸지니 사이즈가 작은 창호들은 수동 방식으로 적용하고요. 거실창처럼 큰 용도의 그 크기의 창호에는 자동으로 적용을 해서 2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장은 잘 안 나요?
초반에는 고장이 안 나진 않았었어요. 네. 그 모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참모는 크고 네. 그 모터가 그 수용할 수 있는 무게는 한정돼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초반에 갖고 있는 모터는 8토크, 0.8토크 정도 냈었었기 네.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장기간 많이 해보진 못했어서 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지 못했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토크짜리를 모터 업체와 협의해가지고 개발해서 지금 네. 1.2토크로 적용하면서 좀 사이즈가 좀 커도 좀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러면 가장 큰 사이즈는 얼마까지 해보셨어요? 고장률 없이. 비공식적으로는 한 2,400에 2,000 정도. 2,400이 2,000 정도면 안전권에 적어드는 거예요. 비공식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2,000에 2,000 정도면 괜찮더라고요. 네. 무게 다 감안했을 때. 2,400이면 높인가요? 와이드인가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가로든 세로든 지금 적용한 건 가로인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크기와 무게가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네. 원해서 했습니다. 원하셔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서 예. 네,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괜찮다고 봐도 될지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블라인드를 이제 처음에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되게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어떤 갖고 있는 그 이론들을 되게 잘 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일사 획득에 대한 이야기, 일사 이제 차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더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어쨌든 반사 때문에 이제 실내가 안 보이지만 밤에는 어떤 유리가 되든 실내는 다 잘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다 가려주는 거예요. 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쓱 가려주면 갖고 있던 열이 또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되게 좋은 장치가 아닌가. 이게 7만 원대 이거 실화냐? 그럼 를 쓰신 저희 작가 임상훈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